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분석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분석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절이에요. 분석 함수에 오버절 안에 오더 바이, 그 다음에 파티션 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잉이라는 그 구문이 들어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윈도우 절에 대한 구문인데 꽤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복잡하진 않아요. 윈도우 절은요, 말 그대로 테이블 내에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영역을 생성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을 생성하고 그 영역 내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절을 의미합니다. 윈도우 절은요, 일단은 가장 처음에 로우즈가 나오거나 레인지가 나오는 거죠. 로우즈 또는 레인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는 뭐가 나오냐면요, between A and B 형식의 구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unbounded preceding, current row, 그 다음에 뭐뭐뭐 preceding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보면요, 먼저 between A and between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역을 생성해 주세요 이거고요. 중간에 여기 수직바 있죠. 수직바는 또는의 의미예요. between A and B 형식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역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unbounded preceding은요, preceding은 이전이라는 거죠. 이전 처음부터 해주세요. 아니면은 current row, 현재 행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전 몇 개 행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행부터 이전 행 다, 아니면 현재 행부터 이전 행 몇 개까지, 또는 그냥 현재 행만 넣거나, 아니면 여기 between A and B 형식을 이용해서 이전 처음부터 다음 끝까지, unbounded following은 이제 이후에 끝까지 의미하는 거고, unbounded preceding은 이전 처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preceding이나 following에 내가 몇 번째 전 또는 몇 번째 후를 지정할 수 있죠. and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행 한 행 읽으면서 현재 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몇 번째 행부터 시작하고 이후 몇 번째 행까지 하거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행을 기준으로부터 이후 몇 번째 행부터 그 다음 더 이후에 몇 번째 행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깨끗하게 지웠는데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먼저 로우즈를 선택하고 between A and B 형식을 선택한다고 가정해요. 로우즈면은 행을 가지고 하는 거죠. 행을 가지고 between 뭐 and 뭐라고 했을 때 한 행 한 행 데이터를 읽어 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세 번째 행을 읽었어요.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읽었고, 두 번째 행 읽었고, 현재 세 번째 행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between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expression을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preceding을 선택했다면은 세 번째 행 읽고 있으면은 윈도우 영역은 이전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전 하나, 둘, 이렇게 이전 두 번째부터 윈도우 영역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nd 다음에 뭐 unbounded following 하면 끝을 의미하는 거고, current row는 현재까지만 의미하는 건데, value expression에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ollowing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3이라고 했는데 preceding이라고 해버리면 이전 세 번째 행까지 되니까 영역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between에서 시작한 행보다 그 이후의 행이 end에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following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후 3개
행을 윈도우 영역으로 추가해 주니까 하나, 둘, 세 개 행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윈도우 영역은요, 현재 3번째 행 읽었다면은 이전 1번, 2번 행 포함하고 이후 4번, 5번, 6번 행까지 윈도우 영역으로 생성하고 요 영역 안에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윈도우 절입니다. 현재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몇 번째 행, 이후 몇 번째 행까지 영역을 만드는 것이 윈도우 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윈도우 절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먼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근데 윈도우 절을 지원하는 함수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랭크 함수들,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이것들을 사용할 때 윈도우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마다 윈도우절을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SQL 서버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MS SQL 서버 경우에는 오버절 내에 오더바이저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순서와 관련된 first value, last value, leg, read는 오라클 DB에서만 지원한다든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마다 윈도우절을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표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윈도우절 함수가 뭐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있고, 그 다음에 집계와 관련된 sum, max, bin, average, count, 얘네들도 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순서와 관련된 걸 쓸 수 있는데 오라클만 지원하고, 그룹 내 비율을 나타내는 cumulative distribution, percent rank, entire, ratio to report, 이런 것들 쓸 수 있는데, percent rank 함수는 안시 SQL 표준과 오라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안시 ISO SQL 표준이라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이런 회사들이 각각 저마다 SQL 구문을 작성해 버리면은 SQL 구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될 거예요. 그래서 안시는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거든요. 미 국가 표준위원회인데 여기서 SQL에 대한 표준을 정의했어요. 그게 안시 ISO SQL 표준인데 줄여서 안시 표준 또는 뭐 SQL 표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하고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엔타일 함수는 SQL 표준에는 없지만은 오라클과 MS SQL 서버에서 지원하고, 레트로트 리포트는 오라클에서만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DB에서 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선형 분석을 포함한 통계 분석과 관련된 함수도 있어요. correlation, covariance population, covariance sample,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sample, variance, variance population, variance sample, 이렇게 되는데요. 요런 것들은 이제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참고로 뒤에 POP가 붙으면은 예를 들어 바는 베리언스 분산이잖아요. 바 POP는 모 분산, 바 샘플은 표본 분산, STD-DEV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표준 편차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OP는 모 표준 편차, STD-DEV, SNP는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RR은 correlation, COVA란 covariance, 공분산이죠.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자, 이런 함수들이 있었고, 어떤 건 배우기도 했고, 어떤 건 배우지 않기도 했죠. 배우지 않은 것은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보죠. 자, 윈도우 함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여기 first value라는 함수, 그 다음에 last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first value와 last value는 윈도우 영역에서 가장 첫 번째 값,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 예제는 보면요, first value, 급여의 첫 번째 값을 출력하세요. 그 뒤에 오버절이 나오죠.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요. 자, 로우즈가 나왔죠.
그 윈도우절에 로우즈 또는 레인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로우즈는 행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로우즈 between one preceding and one following. 현재 행을 기준으로 이전 한 개 행과 이후 한 개의 행을 가지고 윈도우 영역으로 생성하고요. 그 윈도우 영역 내에서 첫 번째 샐러리를 출력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레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라스트 밸류죠. 라스트 밸류는 마찬가지로 오버절 뒤에 오더바이 샐러리라고 되어 있죠.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요. 자, 행을 가지고 이전 첫 번째 행부터 이후 한 개 행, 이전 첫 번째 행이 아니고 이전 바로 직전 행부터 이후 바로 다음 행까지 윈도우 영역을 생성하고 그 윈도우 영역 내에서 마지막 값을 출력해 주세요, 이런 거죠. 만약에 데이터를 읽어 나가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행이 170번 행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170번 행을 읽고 있다면은 이 first value로 따지면은 뭐 이전 한 번째 전 이전 다음 한 번째 그 행이니까 170번 행을 읽을 때는 윈도우 영역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9600이라는 급여보다 한 단계 작은 이전, 그 다음에 한 단계 큰 다음까지 윈도우 영역이 생성되고, 윈도우 영역 내에서 가장 첫 번째 값이 9500이죠. 9500이 요 영역에 출력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first value에 의해서. 그 다음에 last value에 의해서는요, 그 9500, 9600 만 영역 내에서 가장 마지막 값이 만이잖아요. 그래 만 값이 여기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원들이 그 사원의 급여보다 바로 이전 한 단계 적은 급여, 항상 한 단계 적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급여를 똑같이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152번 사원의 경우에는 이전도 9,000이고 다음도 9,0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적은 금액인지 한 단계 높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순서상으로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전 급여액, 그 다음에 그 다음 급여액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거 한번 출력을 실행시켜 보죠. 화면은 좀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급여도 출력했죠. 여기도 급여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쿼리를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이 전 급여액, 이 다음 급여액을
급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한 상태에서 출력해 준다는 것이죠. 윈도우 영역을 생성하고 그 윈도우 영역 내에서 어떤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절이 있어야겠죠. 윈도우 절은 뭐라고요? 구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테이블 내에서 내가 조회하고 싶은 데이터들의 특정 구간을 만들어 줄 때 사용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이용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제에서는 false value를 사용해서 현재의 값보다 적은 값 또는 직전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last value 사용해서 현재의 값보다 큰 값 또는 작은 값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테이블 내에 사원들의 급여액이 월별로 저장되어 있다면은 월별 급여액을 출력할 때 직전달 급여액은 얼마였는데 이런 거죠. 요걸 출력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음 달 예상 급여액도 같이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윈도우 절였어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오버절 안에 들어가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말 그대로 영역을 생성해 주는 거죠.